안녕하세요. 데이브TV의 데이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이민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앞선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민에 대한 조언이나 이민에 대한 언급은 뉴질랜드 내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지양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정보, 팩트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성의 정보를 베이스로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민 후 취업, 비자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취업 후 이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드 스킬드 이상의 취업 비자만 가족 비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 비자 지원이란 배우자가 이제 오픈 워크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오픈 워크 비자는 뭐냐면 회사나 급여 수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프리하게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 학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메리트죠. 이 취업 비자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분류 기준은 아무래도 연봉인 것 같아요. 보이시는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게 이전 워크 비자의 시급 현황이고 우측에 있는 표가 현행 워크 비자 시급 현황입니다. 최저 시급 인상에 따라서 워크비자의 시급 기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제일 낮은 부분은 25불, 그 다음 37.5불, 그 다음 50불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워크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조건은 다 똑같아요. 일정 기준 금액만 넘어가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영주권이 더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25불 받는다고 해서 영주권이 더 어렵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 25불을 벌고 영어 점수는 기준치까지 충족이 돼 있고 학력도 있는 사람과 50불을 벌고 영어 점수도 없고 학력도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25불 받는 사람의 전자가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물론 50불 이상 받을 만큼 하이 퍼포먼스의 잡이면 영어도 될 거고 학력도 좋겠지만 예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시가. 말이 25불이긴 한데 사실상 한국에서의 기술을 뉴질랜드로 가져와서 고스란히 그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다소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특정 기술이 없다면 뉴질랜드로 이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실 특정 기술이 없다면 뉴질랜드에 오셔서 3년, 4년짜리 코스를 졸업을 해야 그때서야 취업비자가 발행이 될 거고 그 취업비자가 나왔다고 해서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직장을 잡는데 좋기 4년에서 5년은 좋게 걸려요. 학교에 재학 중에 학생비자로 20시간 동안 파트타임은 할 수 있지만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인적인 렌트비까지 내면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본인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면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힘든 길이 될 거예요. 반면에 특정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잡오퍼가 있거나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25불을 받으면서 취업 비자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산업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기술을 약간 가시화시켜서 포트폴리오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뭐 예를 들면 IT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제가 목수니까 목수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수는 그나마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나 자기의 경험을 가시화하기 좋은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돌아다녔던 현장들, 자기가 해왔던 것들, 사진이나 영상을 포트폴리오화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이 집은 내가 기초부터 피니시까지 다 완공한 집이다,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목수는 가시화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워크비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수가 계시고요. 아무래도 셰프나 서비스 직종에서 시급이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뭐 서비스 직종이나 셰프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도 식당에서 1년 동안 일해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반면 목수는 자신의 역량하고 어느 정도 경력이 뒷받침이 되면 25불을 받는다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민 관련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조심스럽게 목수로 이민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뉴질랜드에서 뭘 해야 비자를 받고 뭘 해야 밥 벌어먹는지는 알겠어. 그럼 내가 뉴질랜드를 가기 전에 한국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영어입니다. 영어.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데 그냥 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전 영어를 해요. 영어 공부를 하실 때는 제발 학문적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영어를. 뭐 투부정사, 뭐 관계대명사, 뭐 또 뭐 있냐, 뭐 목적어, 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영어를 길바닥에서 배웠고 영어를 문법부터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PC방에서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술 마시고 하다가 영어를 배웠지.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막 제가 아는 말도 사실 별로 없어요. 한국말로 그 문법적인 그런 단어들을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영어는 그냥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하기 위한 도구이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영어를 학문적으로 다가가서 어렵게 만들어서 책을 팔고 수강료를 팔고 약간 그런 교육 구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내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들이 필요할까, 그런 말들이 무엇이고, 그런 말들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신 다음에 그런 걸 좀 찾아보세요.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원어민들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미드를 보는 거예요. 미드나 영화를 꼭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의 통합 자막으로 보세요. 통합 자막. 한국말도 돼 있고 영어도 돼 있는 두 개 다 나오는 통합 자막으로 보세요. 그래서 쭉 보다가 좋은 펀치라인이 나왔어. 정말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 나왔어요. 그럼 그 잠깐 퍼즈해서 뭐 단어장 같은 데다 적어놓고 캐주얼하게 그냥 보는 거예요. 아, 데이브가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하라고 했으니까 프렌즈 다운받아가지고 프렌즈로 영어 공부해야지. 제발 프렌즈로 영어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봐서 재미있는 미드를 고르세요. 뭐 CSI가 될 수도 있고 뭐 왕자의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게 재미가 있어야 봐지는 거고 봐줘야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재미없는 프렌즈 받아가지고 책상 앞에서 이렇게 졸지 마시고 재밌는 미드를 받아서 많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 현지 애들은 영어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다가 난 영어를 너무 못해 하면서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너네 영어 하나밖에 못하잖아. 근데 난 2개 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장 경험. 현장 경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서 목수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요즘 건설 경기도 안 좋아서 막 굳이 막내를 뽑아서 자기들이 키우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망치 잡아본 놈하고 안 잡아본 놈하고 다릅니다. 전문 목수가 안 되시더라도 최대한 현장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관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건 목조주택이나 경량 목수가 그나마 뉴질랜드에서 목수들이 하는 일과 가장 흡사해요. 그쪽으로의 현장 경험이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요. 뉴질랜드도 조금 더 비싸더라도 어느 정도 경력 있고 툴 조금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지 완전히 생초보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뉴질랜드 오기까지 뭐 한 대략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일 때려치고 망치 쓰는 법, 그리고 파워툴 쓰는 법들을 숙지하시는 게 뉴질랜드에서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현장 말고 직업학교는 어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어떤 직업학교가 있고 어떤 직업학교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수험생들을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학교 가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목수를 가려면 한국에 있는 직업학교로 가는 게 맞겠지만 여기로 오신다 그러면 그 종이 쪼가리, 졸업장 아무 쓸모도 없어요.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도 그거를 뭐 경력이고 참고사항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다닐 시간이 있으시면 차라리 단기간이라도 현장에 가셔서 실제 업무가 어떤지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를 숙지를 해오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저는 항상 뉴질랜드에 이민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전하시는 분들
항상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렇지만 항상 현실은 쉽지 않다는 걸 알려드릴 때마다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도 제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용기가 돼서 그분들이 뉴질랜드에 많이 오게 되면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의 소중한 인맥이 될 거고, 이 작고 조그만 오클랜드 한인 사회에 조금이나마 제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거고요. 뭐 구독자가 별로 없고 뭐 수익성이 없다고 해도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연락이 오면서 실제로 뉴질랜드까지 오시게 되고, 오셔서도 연락을 계속하고, 이런 인맥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영상 활동을 하는 겁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아니면 오늘 제가 한 내용 중에 틀리다거나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좀 꼭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